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최근에 신세계 INC가 급등을 했는데요. 신세계 INC 치고는 급등을 했죠. 그 무선 충전 테마에 엮였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뭐 전기차 무선 충전 용도 주파수 공고를 했죠. 그러니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 포스코 ICT나 S트래픽이 좀 인지도 있는 회사인데 같이 엮여서 많이 올랐고요. 네, 일봉을 보면 오늘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사실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근데 주봉상으로 보면 크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려서 좀 아쉽죠. 그래서 그 요 세 개 회사를 제가 다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SK 네트워크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당연하고, 근데 롯데정보통신은 시총이 한 3천억이 좀 넘는데 희한하게 얘만 갔습니다. 실적이 좀 좋지 않죠, 얘는. 이 신세계 INC는 워낙 극도의 저평가 상태라 뭐 그래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가치주 반등의 서막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를 좀 선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떨어질 거 다 떨어졌으면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뭐 달리겠죠. 근데 신세계 IC가 성장주가 아니니까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적정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전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제시한 게 극도의 저평가 종목으로 신세계 INC를 뭐 제시를 했었고요. 뭐 시총이 3,200억이다. 적정가가. 그러니까 주가로 한 2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 보고 특이한 점이 3분기 현금성 금융자산이 1,400억이나 있다. 시총은 이제 좀 올랐겠죠. 그래서 너무 싸다. 그 장기 박스권 상단이 2만 원인데 뭐 이거를 돌파하면 더 크게 갈 수가 있고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현재 4천억인데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늘어날 거고 2025년에 3조원까지 갈 거다. 뭐 자사주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뭐 소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정부가 EV 무선 충전 시장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규제 개선을 하면서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 무선 충전 기술은 뭐냐? 케이블 없이 그냥 거기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면은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게 문제고, 뭐 비용도 자동 결제된다. 근데 뭐 기간은 이제 이게 실제로 이게 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주파수 없어서 상용화 어려웠지만 정부가 연내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갖고, 뭐 제네시스는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GV 그 60과 70이 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동일한 기계는 한번 인증받으면 별도 설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 전기차 유선 충전기는 1회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선 충전기는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현장 테스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무선 충전 시장도 커지는데 작년에 54억 달러에서 2030년 346억 달러, 47조 원 규모로 커질 거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무선 충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 중국은 워낙 이제 침투율이 30% 정도 되니까요. 그뭐 중국에 이제 차에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 이제 굉장히 이제 초기 시장입니다. 이거는. 근데 주가는 항상 이제 반응을 했다 또 떨어졌다. 시간이 뭐 올해 내년 계속 갈수록 점점 이제 주가 반응이 커지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제네시스가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 어, 뭐 바닥에 설치된 충전 패드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충전이 된다는 거죠. 뭐 실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이제 제가 유선 충전 사업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차, 뭐 LG전자, 롯데그룹, SK그룹, 롯데그룹이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인수합병을 하면 합병은 아니고 인수를 했죠. 중앙제어. SK는 SK 네트워크스가 시그넷 V 현재 SK 시그넷이라는 코넥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고 SK는 이미 수출량으로 기업이 하나 있고 국내도 물론 하겠죠. 쌍용차가 특이한 점이 정부 국채과제로 무선 충전 플랫폼을 24년까지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쌍용차 제네시스 이제 말씀드린 거고 기아가 특이한 점이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TBE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차량 간 급속 충전 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그러니까 ESS 장치가 장착된 충전 트럭이 이제 호출해서 오면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근데 당장은 좀 쉽지 않은 게 무선 충전 상용화를 하려면은 유선보다 고가고 수입차, 국산차, 차량별 호환성 문제, 뭐 SUV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무선 충전 반려 시에 배터리 수명 안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반응을 하면 좀 봐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이거는 저번에 썼던 내용인데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고 이마트 부사장 하시던 분이 왔고 분기배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3월 주총인데 아직 하지는 않고 있죠. 자사주 소각 참 지겹죠. 25년까지 처분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분기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분기 현금이 뭐 엄청나게 늘었는데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올해는 뭐 이미 끝났으니까 발표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롯데 SK 비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뭐 진행 사항이 별로 없어요. 참 실망스럽죠. 다만 이게 이런 게 사실 중요한데 무선 충전 테마에 끼고 있잖아요. 그 롯데정보통신이나 SK 네트워크스는 끼지 않는데 포스코 ICT나 신세계 ICN이 끼고 있다. 그래서 혹시 무선 충전 사업을 하려는 건가 이런 합리적 의심도 있고 너무 싸서 들어왔나? 근데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싸다고 확실히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정가 회기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적정 주가는 다르게 뭐 볼 수 있는데 아이투자에서 이제 뭐 5년 평균 PBR로 보는 건데 적정 주가를 2만 원 정도 봅니다. 근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 근데 그 이상 가려면 뭐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분기 배당을 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많은 걸로 뭐 M&A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성장 전략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주주 환원을 확실히 하던가. 그래서 어, 오늘 급등하길래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음, 지금 시장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